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 카더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라이브와 클립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마키마크님, 김제랄드님을 비롯해서 1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2020년이 거의 끝나가요. 오늘 29일 이틀만 있으면 2020년도 끝이 나서 오늘은 이제 지난 한 주간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던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살펴보고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방송이지 않을까. 내일과 모레 제가 남은 연차를 쓰기 때문에 2020년 10대 뉴스도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제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그랬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2020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 책 여기 있다. 책을 선물로 좀 드리려고요. 그냥 성함이랑 전화번호랑 주소를 저희 회사 이벤트 메일로 남겨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책은 볼보 그리는 남자 책이 지난번에 샀는데 드리고 남아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책이 남아있어서 이벤트 골뱅이 모토그래프닷컴으로 이제 성함,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남기시면 그냥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일단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2020년도 10대 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 타이어 지주사 오늘 뉴스인데 2001년 7개월 만에 한국엔 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국 회사 이름을 한국엔 컴퍼니로 바꾸는 상호 변경 안건을 이제 결의했다. 마키마크님, 김제랄드님, 이벤트 골뱅이 모토그래프닷컴으로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서 보내시면 이제 선착순으로 몇 건 있지? 잠깐만요. 7건. 7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한국 타이어의 이제 지주회사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제 이름을 한국 앤 컴퍼니로 오늘 바꿨어요. 오늘 바꾸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한국 컴퍼니에서는 뭐 밝히기로는 신규 사명은 전략적 인수합병 뭐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해서 지속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뭐 장기적인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라고 설명을 막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바뀐 지 1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에서 N월드에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바뀐 지 1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국 타이어에서 타이어가 빠진 게 이게 한 거의 80년 된 그룹이거든요. 80년 가까이 된 80년가 됐나? 한 70년 뭐 넘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 타이어라는 명칭을 그룹 지주회사 뭐 대표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 타이어를 빼고 타이어는 워낙 그 사업 영역이 제한적이니까 물론 계열사 중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를 빼고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사명을 이제 작년 3월에 바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상장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이에요.
그리고 기술 엔지니어링, 뭐 건설 쪽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사한 사명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혼돈할 수 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 라면서 법원에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인용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용 판결을 받았는데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제 간접 강제 신청까지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한국엔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고, 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나 아트라스 BX, 프리시전 웍스, 그리고 한국 네트워크스, 한국 엔지니어링 웍스, 한국 카인라이프 모델 솔루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하는데 지주회사 이름을 이제 한국엔 컴퍼니로 바꿨다. 저는 사실 한국 타이어가 아직도 익숙하죠. 1년 뭐 7개월 두 번이 바뀌었는데,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도 사실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 타이어, 한국엔 컴퍼니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적응을 좀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한국에는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다. 똑같은 이름, 거의 같은 이름이 이제 국내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되어 있었고, 그다음 쌍용차에서 JJY 라이드 인 코리아님, 반갑습니다. 마키마크님이 차 사명 변경이 유행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명 차를 뺀 거긴 하죠. 기아라고 한다고 하는데 엠블럼 이야기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쌍용차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쌍용차가 2개월을 벌었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회생 절차 중에서 이제 지금 ARS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단 2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출 밀려 있는,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2달간 법원에서 2달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2달 동안 일단 회생 절차 하기 전에, 법정 관리를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채권단하고 대주주하고 이해관계 조정해가지고 2달 동안 일단 대출 상환해야 될 걸 연장할지 뭐 어떻게 할지 해결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ARS 프로그램인데, 법원에서 일단 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고, 쌍용차는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대출 상환을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출 상환은 못하겠지만 대출 상환 그 만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혹은 뭐 마힌드라에서 일단 다음 작은 돈, 뭐 3천억 중에 500억이든 1000억이든 일부라도 받아서 뭐 외국계든 그런 것들에게 빨리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2달 동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 XM3 하이브리드 수출을 시작했다는데, 하이브리드 수출 1.3 가솔린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국내는 지금 현재 가솔린 1.6 가솔린과 1.3 터보 두 가지 모델밖에 없죠. 근데 국내는 출시 안 하냐, 하이브리드는 국내 왜 출시 안 하냐라는 많은 문의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르노 삼성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개발 단계에서 르노 삼성 연구소가 깊이 참여했고, 부산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는 만큼 뭐 내년에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가격 인증, 가격 책정이나 뭐 국내 인증 같은 것들은 이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한 코드원님이 딱 짚으신 LPG 모델, LPE 모델 추가,
이렇게 하는데 XM3 출시 당시에 LPG 모델을 뭐 내놓겠다, 시장이나 소비자 요구를 좀 반응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아마도 곧 뭐 LPG 모델 역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랑 LPE 모델은 생각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하이브리드는 사실 유럽에 수출하는 게 있으니까 유럽 수출하는 모델을 국내에서 인증만 받으면 뭐 판매하는 거는 좀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에 대해서 판매량이 좀 더 떨어지면 그렇죠. 코드원 한 코드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XM3 판매량이 사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에요. 떨어진 상황이라서 빨리 내놓아야 할 텐데, 하이브리드랑 LP 둘 다 뭐 가능성만 말하지 말고 빨리 내놔야 될 텐데, 지금 르노 삼성이 아직 임단협 노사 관련 이런 게 좀 있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게 XM3의 라인업, 모델 라인업을 늘리거나 생산 협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노사 이슈가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것 같다, 뭐 칼럼도 있고 편집장 칼럼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최신 기술이 제외되면 안 된다 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보면 정부 부처마다 굉장히 좀 많은 부처가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배기가스, 뭐 연비 이런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많이 하는 편. 그 외에 보조금 관련 전기차나 친환경차 보조금을 환경부에서 결정을 한다면, 국토부는 안전, 리콜, 무상수리, 그리고 도로, 교통 관련 법규들, 뭐 규제 이런 것들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과 관련된 뭐 지원, 뭐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기업한테 좀 친성향에 보이긴 하는 부처긴 한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하이브리드 인증을 받지 못했고, 뭐 그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사전 계약이 하루 만에 취소를 하고, 그 사전 계약 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것들 이야기 있어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김사현 기자의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뭐 전승현 편집장의 칼럼이라든가 뭐 저의 생각을 봤을 때는 좀 현대기아차 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설왕설래가 있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에 대해서는 뭐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독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현대차에서 모르고, 현대차는 전혀 몰랐다, 기아차도 전혀 몰랐다, 그냥 산업통상자원부가 단독적으로 야 우리 봤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빠졌네,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곧 출시될 텐데 이게 친환경차 혜택을 못 받네, 우리가 해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전에 조율이 됐을 수도 있고, 기업들마다 대관 업무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현대차 같은 국내 두 번째로 큰 그룹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뭐 잘 하겠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슈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또 하나는 기아차, 아까 엠블럼 브랜드 로고 이야기했죠. 한국 타이어 관련 지주사 관련해서 이제 양재 사옥에 그
현대차 사업 보면 이렇게 현대차가 있고 여기 기아가 박혀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기아가 뗀 상황이라서 이제 엠블럼이 사라졌다 해서 엠블럼과 기아 모터스라는 레터링을 제거했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 사명을 적용할 기에 앞서서 이제 요 로고죠. 요 로고 댓글 보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 저희 유튜브에 댓글 보다 보니까 그 부산 방송 KNN에서 N을 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요 기아 관련 엠블럼 관련돼서는 저희 유튜브에 본 채널에 영상이 또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재밌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기버스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되지만 중국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규가 좀 바뀐다고 해요. 2021년에는 보조금이 이제 뭐 조금 바뀐다고 하니까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 혜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전기차 정책 관련해서 보조금 정책이 내년에 좀 바뀐다고 하니까 그거는 확정까지는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바뀔 것 같다 가이드 정도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확정이 되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이쁜 것 같지만 스팅어나 K9 모하비까지 후륜구동 고급 모델까지 자체 엠블럼은 좀 붙였으면 좋겠다. 스팅어 모하비는 지금 그 자체 엠블럼을 쓰고 있죠. 스팅어와 모하비는 자체 엠블럼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엠블럼 같은 게 지금 엠블럼은 원형이잖아요. 동그란 원형 타원형의 그 기아가 박혀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바뀌면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이런 레인지로버처럼 이 문양만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이미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쌍용차 아까 말씀드린 회생 절차에 관련해서 지지를 한다라고 했고,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LG전자와 마그나가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이제 설립한다.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하고 이걸 또 애플 밑에 있는 애플 자동 밑에 애플 아이카와 또 LG에 또 이어져 가지고 LG전자가 막 상승을 엄청 막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LG가 지금 뭐 쉐보레 볼트 관련해서는 뭐 배터리도 납품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뭐 애플에도 뭐 관련 협업을 하고 있죠. 뭐 삼성이랑도 뭐 애플이랑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미래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마그나도 많은 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글로벌 부품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을 많이 해요. 위탁 생산을 많이 한다는 말은 자체적으로 완성차를 이제 브랜드만 없을 뿐이지 뭐 제규어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곳들한테 이제 그 물량을 받아서 특정 모델을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까지,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잖아요. 애플이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자체 생산 뭐 기술 혹은 설계 디자인은 스스로 하지만 뭐 폭스콘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다 위탁을 맡기잖아요. 주요 부품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그나가 완성차에 대한 위탁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 부분, 그리고 LG화학에서 배터리 이런 것들까지 서로 시너지를 해서 애플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 디자인을 하고 마그나가 생산을 하고 LG전자와 화학도 이제 배터리 계열사 분사가 됐죠. 그 회사들이 이제 주요 부품을 납품한다 라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엄청 떴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나왔고, 뭐 최근에는 뭐 테슬라 전기차를 살 거야, 애플 전기차가 나오면 뭘 살 거야 라는 뭐 이런 아직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리맨도 마그나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거 맞나요? 설계는 미니가 하지 않았을까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했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BMW X1과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BMW의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을 상황이에요. 파워트레인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캐나다 브랜드인데 오스트리아 공장이 메인이라서 오스트리아 회사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뭐 G바겐 그리고 제규어의 그 아이페이스, 그러니까 마그나가 이미 전기차 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있어요. 제규어 아이페이스도 마그나에서 위탁 생산을 하듯이 그런 것도 있고, 뭐 SUV도 생산을 해봤고 뭐 하기 때문에 마그나에서 이제 그러니까 LG가 애플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LG가 마그나랑 손을 합쳤네. 근데 마그나는 위탁 생산을 굉장히 잘하네. 위탁 생산으로 뭐 제규어도 하고 벤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네. 그런데 갑자기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아이카를 만든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게 막 엮여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LG에서 애플과 함께 손을 잡고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최근의 분위기상 그런 것들, 마그나가 이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LG와 애플의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가 막 돌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뛰는 것을 봤습니다. 애플 전기차 나오면 카플레이 지원을 끊을 수도 있겠네요. 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니고? 다른 차에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차에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끊겠다. 굳이 그럴까요?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네시스 GV70 하루 만에 7만 대가 팔렸다. 1만 대가 팔렸다. 죄송합니다. 1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차에 광고판을 달다는 이야기, 그리고 애플에서 이제 전기차,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 애플에서 뭐 사업을 철수한다, 타이탄 프로젝트죠. 타이탄 프로젝트를 철수한다, 그 대규모 인력들을 해고하면서 그런 것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계속 가져간다 한다라는 말들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요건 지난주에 봤던 뉴스들이고, 오늘 이제 저희가 하려는 2020년 10대 뉴스 들 이렇게 합니다. GV60이나 나온다 기사 있는데 오버란 썰도 있고, GV60요? GV60은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GV60 뭐 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주성훈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10대 뉴스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보시는 분들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반영을 해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연초에 부품 수급 문제로 공장이 멈췄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인도 해외 각지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형 전시, 모터스포츠 이벤트도 줄줄이 취소됐었죠. 심영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포뮬러 2 다들 취소됐습니다. 내년에 2021년에도 서울 모터쇼와 뭐 포뮬러 2 모터스포츠 행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추세, 지금 막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추세에서 이게 잘 될까라는 갸웃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에서도 저희가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다뤘는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스쿨존의 안전 확충, 시설 확충,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수위 강화였는데,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개정안에 명시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명확치 않다,
혹은 뭐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서울시에서 법 시행 이후에 스쿨존 내에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다, 굉장히 조심해서 스쿨존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뭐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걱정이 되는 측면도 공존한다 정도였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방금 전에 다뤘던 이 기사와 연동해서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죠. 네, 내년부터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차량 통행도 똑같은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거 맞아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등하교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교통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떨어진 거는 뭐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하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 학교 주변 스쿨존 관련해서 사고가 줄어든 거는 이게 민식이법 때문인지 혹은 코로나19로 애들이 등하교를 안 해서 등하교 하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지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제 교통의 속도잖아요. 평균적인 속도니까 속도가 줄어든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상관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교통량이 더 줄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등하교가 없어지고 등하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통량 자체는 줄었지만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하루 만에 계약 중단됐는데 뭐 이런 자체 보상한 300억 원 뭐 이런 것들 세제 혜택을 보장했는데 정부가 이제 친환경차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서 이제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차, 올해 수입차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5 시리즈 혹은 뭐 5, 6 시리즈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이제 영종도에서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차들이 이제 벤츠나 아우디나 폭스바겐, 푸조, 시트로엔 등이 온라인 출시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채팅이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했는데 사실 저는 잘 아직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이 화상회의나 채팅으로 이제 Q&A를 진행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이게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거기에 통역까지 끼어 있으면 더 이제 좀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현장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네. 닛산 인피니티 철수. 닛산 인피니티가 철수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차 불매 운동에 이어서 코로나19 여파가 좀 컸죠. 과거에는 한때 이게 수입차에서 좀 대중화를 확실히 이끌었던,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에 이어서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시장에 이어서 글로벌 2위라는 그런 높은 지위도 아는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 그 진출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닛산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잖아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르노가 유럽 시장을 맡으면 닛산은 미국 시장을 맡는다. 이러한 그 약간 시장을 약간 나눠 먹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내에서 서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너희 거 가지고 뭐 껍데기나 아니면 엠블럼만 바꿔서 우리가 팔게. 그래서 르노 닛산 관계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닛산이 유럽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도 굉장히 늦게 진출했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이어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2위다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미쓰비시 스바루에 이어서 국내에서 철수한 세 번째 일본차 업체,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닛산을 혼다에게 계속 넘기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의문이네요. 말씀하셨고 357로봇님은 혼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안 가겠죠라고 말씀하셨어요. 닛산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 기준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본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기준을 측정한 게 아니라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하는데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죠.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그 비용 뭐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 부담 때문에 오히려 먹고 나서 망해버리는 승자의 저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혼다가 정상적인 경영진 판단이라면 인수를 하지 않겠지만 또 모르죠. 일본의 정치적 뭐 혹은 경제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다와 닛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좀 뭐 물음표 정도 있겠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PSA와 FCA가 이제 합병을 하듯이 PSA와 FCA처럼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시장 논리로만 따진다면 혼다가 닛산을 인수하면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한다고 봐요. 그런데 또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357 로고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돈 지원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돌아갈지는 뭐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수입차 대표분들의 불명예적인 퇴진이죠. 한 분은 벤츠 디메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고 한 분은 파블로로소 전 사장인데 파블로로소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언으로 인해서 뭐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물러났고 디미트리 실라키스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검찰 조사가 있었잖아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출장이라고 하고 나간 다음에 안 들어왔어요. 예, 출장이라고 하고 나가서 안 들어왔고 이후에 뭐 캐나다 사장직에 부임했고 최근에는 북미 지역 총괄, 세일즈 마케팅 총괄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USA 사장의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뭐 국내 시장에서 판매 성적만 본다면 굉장히 잘 했는데 도피성 출장이죠.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했죠. 회피를 하고 뭐 흔히 말해서 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좋게 보이진 않고 새로 오신 사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궁금하긴 해요. 전임자가 그렇게 도망갔는데 넌 어떻게 전임자가 싼 똥을 치울 것인가? 궁금한데 묻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채팅과 화상회의 플랫폼 이런 거는 현장에서 묻는 게 아니라 뭐 홍보팀을 통하거나 중간에 통역을 통하면 이제 패스되는 질문이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잇따른 전기차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BMW 연쇄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올해는 전기차가 굉장히 화재가 발생했어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쉐보레 볼트는 리콜을 진행했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코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코나는 리콜 직전까지 12건의 화재가 보고가 됐죠. 근데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BMW 화재 사태 때 그때도 카더라를 하고 있었죠. 그때는 김상현 기자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했던 게 국토부에서 운행 중지 명령도 내렸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국토부에서 처한 긴급 조치들 화재가 발생하고 코나 때는 안 하더라고요.
코나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 운영 대수 대비 화재 사고 그리고 뭐 건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나도 저는 그런 긴급 조치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국토부에 물어봤죠.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취재가 완료가 되면 기사를 쓰든 영상을 만들든 할게요. 벤츠 후임 사장이 어떤 액션을 취하든 결국 벤츠 본사 정책인데 전임 사장은 왜 도피를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지? 진짜 그냥 본인은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했다. 본사에서 이렇게 한 거다. 아, 그렇게 되면 본사에서 찍혀가지고 미국 사장으로 못 갔을지도 모르겠죠. USA 사장이나 북미 법인 총괄 법인 못 갔, 북미 세일즈 마케팅 총괄이나 USA 사장으로 못 갔을 것 같아요. 찍혔으니까. 본인이 이제 떠안고 도망간 거죠. 그리고 후임자, 지금 신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야, 전임자가 도망가서 내가 알 수가 없어 라고 핑계를 대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전임 사장에 대해서 물은다면 전임 사장은 이제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벤츠 본사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 뭐 승진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벤츠, 한국에서 판매되는 벤츠가 적지 않은데 연간 7만 대예요. 연간 7만 대면 르노, 삼성, 뭐 쌍용차, 한국 GM보다 많죠. 예, 한국 GM보다 많다고, 각 브랜드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차 정의선 시대 개막, 정의선 회장이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규모 인사도 했죠. 네, 대규모 인사도 했고, 지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사업, 전동화 사업과 별개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봇 사업, 그 로봇 샀죠. 로봇 업체 그 샀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의 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세타2 엔진 결함,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근 올해 발생했던 신차 초기 불량 문제들, 뭐 유럽 시장 론칭, 중국 실적 회복,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런 여러 가지 숙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 그룹이 크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일어나겠죠. 업무들이 일어나는데 현재의 문제들도 해결을 하면서 미래에 새로운 먹거리들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현대차에서 보여주는 거는 너무 미래 사업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공파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빨리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났죠. 유럽 최고 법원에서 야, 디젤 게이트 이건 너희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한 거는 불법이야 라고 판정을 딱 내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된 집단 소송이라든가 개별 법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 지역 정부와 발생하고 수 있는 이런 소송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미래 사업, 먹거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의 문제들도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싶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오락가락했죠. 원래 4월 5월 달에는 규제가 한번 풀리면서 뭐 13세 이상이면 면허도 없어도 되고 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워낙 국회에서 국회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고 7개월 만에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원동기, 뭐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승차 정원 초과, 뭐 보호장구 미착용, 음주운전 등을 처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어머니께서 자녀를 공유 킥보드 앞에 태우고 등원이겠죠. 제가 봤을 때 한 유치원 혹은 뭐 어린이집 정도였는데 등원하는 걸 봤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차 앞을 쑥쑥 이렇게 차 옆으로 쓱 해서 차 앞으로 쓱 지나가는데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뭐 한 아이의 이제 부모로서 너무 좀 이렇게 보는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너무 위험해 보이고, 물론 막 늦어서 급한 상황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커플들이 둘이 타는 것도 엄청 위험한 거예요. 승차 정원 초과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고, 보호 창구도 당연히 미착용했고, 그런 것들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으면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엄격한 규제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쌍용차 누적 적자 투자 철회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억 원 가량이 연체됐는데, 이제 회생 절차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 2달 동안 이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런 이야기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킥보드 이거는 하여튼 뭐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해외에서는 오히려 맡고 있는 공유 킥보드에 대한 법규가 강한데 국내에서는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듯하다. 이게 공유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관련해서 뭐 4차 산업, 그러니까 타이틀이 붙으면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 신산업, 미래 먹거리, 뭐 벤처기업, 벤처라는 표현 안 쓰죠. 스타트업.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스트 마일 개념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일정 구간을 와서 최종 목적지까지 뭐 킥보드를 타거나 전기 자전거를 타거나 타고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좋다. 그런데 좀 안전하게 쓰자. 지금처럼 도로로 다니다가 인도로 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2명 3명이 막 타고 다니고 헬멧도 안 쓰고 술 먹고 타고 그러지는 말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규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한 뭐 사망,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규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싶어요. 면도요.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산타 복장한다고 분장한다고 면도했습니다. 다시 한 내년에 되면 기르지 않을까. 그런 것들 있습니다. 다시 공지를 좀 드리자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제가 책을 이제 요 책들 볼보 그린 남자, 볼보 디자이너 이정현 디자이너의 책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이벤트를 하고 책이 남아 있더라고요. 책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벤트 @motoref.com 메일로 성함,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건이 있었기 때문에 7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빨리 뭐 필요하신 분들 보내시면 이벤트 @motoref.com 이쪽입니다. 몇 분 보고 계신데? 15. 절반이야? 50%야? 50%.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의 절반이 탈 수 있어요. 이런 이벤트가 어딨어?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재고떨이냐고요? 재고떨이 제가 그때 이벤트 한다고 샀는데 이벤트 하고 보내드렸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랑 김사현 기자 그때 같이 샀었거든요. 같이 샀는데 제 건지 김사현 기자 것만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책들 책상 정리하다가 이제 이 택배 박스 보고
아, 택배 박스 보고 발견했어요. 이 택배 박스 보고. 그래서 이 택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표는 뭐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예, 이벤트 골뱅이 모터래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해도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중고나라에 팔지라고 하는데 굳이 뭐 채팅이 없는 건 이메일 쓰기 때문인 것이다. 중고나라 근데 제가 당근마켓이랑 중고나라 이거 하는 걸 되게 귀찮더라고요. 와이프가 심부름 시키는데 그냥 엄청 귀찮아서 잘 못해요. 잘 못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막 비싼 카메라 이런 것들은 과거에 회사에 있는 후배들한테 수수료 주고 야 이거 팔면 10% 떼줄게 라고 하고 중고 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책 보면 재밌어요. 책 보면 자동차에 다들 사실 카드라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다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희 영상 주제가 2020년 10대 뉴스와 함께 그 빠와 까가 있었잖아요. 빠와 까인데 이게 빠 뭐 팬덤 그리고 까 안티 관련 이야기를 했는 게, 댓글에 저희가 사실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잖아요. 홈페이지 기사 쓰는데 뭐 현대기아차를 비롯하여 모든 브랜드를 합쳐서 예를 들어 최근에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 현대차가 이제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고 했는데,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고 이 기사를 올렸더니 댓글에 뭐 광고 받았냐 이러더라고요. 광고를 받았냐, 너무 빨아준다. 그러고 바로 그날 제가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또 현대차 내수차별 한다라고 했더니 뭘 알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까면 까는 대로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칭찬을 하면 칭찬을 하는 대로, 비판을 하면 비판을 하는 대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이게 입장은 어떠냐면, 잘하는 일, 칭찬받은 일, 현대차가 뭐 해외에서 수상을 한다, 오 잘했다, 칭찬한다, 축하한다, 잘해라 더 잘해라 라고 축하하는 거죠. 우리 현대차가 밖에서 잘 상 탔어요. 복지 사회공헌 활동했어요. 판매를 해요. 신기술을 도입해요. 가격을 떨어뜨려요. 이건 칭찬해야 될 일이고, 품질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했다. 제품에 대한 리콜 혹은 뭐 결함, 그리고 판매 가격, 뭐 노사 갈등, 비판할 거는 비판. 그러니까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게 저희의 입장인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실 매체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맨날 특정 브랜드, 뭐 벤츠든 BMW든 현대든 기아든 쌍용이든 맨날 이 사람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까기만 해. 그러면 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당하지 않게 정당하지 않게 까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한다라는 스탠스인데, 그 요즘 들어서 그런 댓글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야 될까? 한
페이지 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개 영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기존에 사실 뭐 모토래프 채널을 오래 봐주신 분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오래 봐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모토래프는 브랜드든 뭐 차든 이슈에 상관없이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한다라고 하시겠지만, 아니신 분들 혹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을 하다 꼬이는데, 그러니까 그분 제가 몇몇 댓글을 보다가 이분은 다른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다셨던 분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봐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 2020년 마지막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뭐 굉장히 팬덤도 많고 안티도 있을 수 있는데, 빠든 까든 뭐 저희는 2021년에도 2021년에도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는 그런 그런 기사, 그런 컨텐츠로 내년에도 찾아뵙도록 하고, 뭐 혹시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한테 그렇게 막 항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칭찬해야 될 일을 칭찬하는 거고 비판해야 될 일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들었습니다. 심현선님, 이벤트 당첨되셨으면, 제가 아직 이벤트 메일 못 봤거든요. 이벤트 메일 보고 7분께 드리도록 하고, 코드원님 그러니까 그 개인 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매체잖아요. 매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주관적인 의견을 좀 배제하고, 물론 저희가 주관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아까 뭐 소렌토처럼 그런 것들은 뭐 칼럼, 기자 수첩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칼럼이나 기자 수첩 같은 게 있고 사실 관련 전달해드리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구분 지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방송인데 함께 해주시는 뭐 문젤럴드님, 신현선님, 코드원 한님, 357 로고님, 마크님, 그리고 JJY 라이드님, 주영성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제 빠트린 분 없으시죠? 마크님 하고 이분 내가 또 이분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분 어떻게 읽어야 돼? 아이디 한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분 어떻게 읽어요? 이분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가야지.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전혀 못 읽겠네. 어디? 웨어 알파 워알파 ES님 워알파 맞겠죠? 워알파 ES님 뭐 하여튼 워알파 ES님 등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2021년에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이었습니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요즘 신년 인사가 해피 뉴 이어 말고 해피 앤 헬시 뉴 이어더라고요. 다들 건강하게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2021년 1월 새로운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